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살며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1년 내 퇴사자가 1769명, 2019년 기준입니다. 5년 내 퇴사자가 66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5년까지 다니다가 퇴사하신 분들이 의원면직이라고 하는데, 의원면직 이거는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내놓은 거에를 이제 신문사에서 신문으로 기사로 내놓은 거를 제가 본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국정감사 자료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 지방직 통틀어서 몇 명이냐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해, 이러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도 나도 공무원 열풍이 불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볼까? 심지어 뭐 50대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합격하고 있고요. 40대 물론 30대, 20대 전 연령층이 사실 거의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 도서관만 가더라도 도서관에 앉아 있는 분들 보세요. 연령층대를 거의 모든 연령층대가 앉아서 수능 보는 고등학생을 빼면 대부분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자격증 쪽은 이제 뭐 공인중개사 쪽, 그 다음에 반대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서로 힐끔힐끔하죠. 왜? 같은 책 보고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제가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왜 그만둘까요? 가장 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건, 기사와 상관없이 가장 큰 거는 일단 멘탈이죠. 멘탈. 우리가 공부하는 멘탈은 있는데 일하는 멘탈이 없는 거예요. 다시 쌓아야 되는데, 쌓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만두면 어떨까?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멘탈이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직렬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낮게 쓰려고 다른 지역을 썼다든지, 조금 더 이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니까 이걸 썼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작년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올해는 다른 시험 봐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이 퇴사자 1769명 중에는 다른 지역에 합격해서 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한 이건 통계만 준 거니까 있는데, 뭐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험 보고 나서 다른 데 합격하니까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근무하다가 다른 데 합격하면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뭐예요? 민원이 너무 힘들다. 민원이. 근데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민원 없는 부서란 건 없어요. 우리가 국가직 가면 민원이 덜하고, 국가직 가면 누구 민원이 있어요? 공무원들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공무원들 민원이 더 셉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민원을 넣는 거기 때문에. 민원 넣는다는 얘기 아니라 뭘 물어보고 따지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는 국가직도 사실은 민원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사혁신처만 하더라도 당장 수험생들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따지고,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응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왜 이러냐, 저렇게 하면 저러냐. 심지어 지방직 같은 경우도 지방직의 시험 관련 부서 전화 엄청나게 받았어요. 올해 왜 사전 공개 안 하냐,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걸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거 왜 해결 안 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민원대라 그러죠. 주로 구청에도 있고, 민원 서류, 뭐 서류 발급하는데 뭐 민원이 그렇게 셀 게 있나 하겠지만, 서류 하나라도 잘못 발급하거나 신분증이 뭐 안 맞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규칙대로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왜? 국가라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도요, 동사무소 가서 오래 기다리고 이러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왜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대방이 느낄 때, 공무원들이 느낄 때는 이 사람 악성 민원인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이래요? 이러면 그럴 리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뭔가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멘탈이 약하신 분이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해요. 내가 왜 일반 행정을 봐서, 그것도 지방직 일반 행정을 봐서
내가 왜 민원대에 앉아있지? 안 되겠다. 국가직을 다시 시험 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성 민원들이 있는 부서들이 있죠. 청소과 같은 경우 네,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난리칩니다. 막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본인 생각. 길 가다 담배를 폈는데 뭐 단속을 당했어요. 뭐 자기는 금연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 뭐 계약직 공무원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뭐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단속해서 나중에 처리할 때는 처리 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의 신청하면 누가 받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 그러면 그거 말이 안 통하죠. 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싸우고 뭐 왜 그러냐 증거 대라 와서 뭐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뭐 동사무소 와서 불 지르고 한 경우도 있어요. 불도 지르고 뭐 흉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 또 외국인들이 거주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말이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서로. 민원인들은 잔뜩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전에 제가 공무원 공부 안 할 때 동사무소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직업이 그런 약간 그쪽이라서 가보면 막 50명 60명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빨리빨리 처리 안 해주니까 막 화가 나고 밥 먹으러 간단 말이죠. 근데 밥도 안 먹으면 좋겠지만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뭐라 그럽니다. 사실 은행도 그렇잖아요. 은행도 요즘 제가 은행에 몇 번 갔는데 정말 짜증나게 그거예요. 사람은 많이 줄여놓고 기계로 했는데 기계로 안 되는 게 또 너무 많어. 저도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꼭 오셔야 된다. 그 주차할 때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 지르다 끊고 이런 적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게 이제 악성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고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막 와서 따지고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동사무소 가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있죠. 아무래도 네,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데 가서 연령대가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합격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 업무를 사실은 조금 능숙한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뭐 신입들 주로 막 배치시켜요. 근데 아직 업무도 미숙한데 막 배치시켜 놓으니까 못하죠 잘. 그 다음에 뭐 인수인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 앞에 있는데 옆에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입이라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쟤한테 연결해 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결한다 그러면 5년, 6년, 10년 이렇게 쭉 공무원이 되는 거고 이거 못 견딘다 그러면 사실 금방 그만둡니다.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지식인에 여러 번 물어보신 분 있어요. 지방직 일행을 갔는데 아니다 싶어서 서울시 일행을 봤다는 거예요. 서울시 일행 갔는데 역시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행을 봤다는 거예요. 시험은 되게 잘 보시는 분이에요. 서울시 교행을 붙었는데 이거 행정실 가니까 또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국가직을 갔다는 거예요. 자, 국가직 정말 시험 잘 보시죠. 계속 다 합격해요. 그리고 국가직 갔더니 이건 또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서울시로 가려는데 시험 봐도 되나요? 그래서 뭐 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옮겨 다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분은 사실은 공무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만족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그냥 근무하는 공무원 없어요. 그런 공무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회사가 혼자 근무하게 놔둬요. 자택근무한다고 여러분들 재택근무한다고 혼자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자 쏘고 뭐 가져오라 그러고 뭐 성과 가져오라 그러고 사기업이 더 지겨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연령층대가 20대 초반부터 해서 중반대 많이 합격하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뭐 알바라도 해봤으면 조금이라도 날 건데 그냥 공부만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짜 양지에서만 자랐다 그러잖아요. 양지에만 자라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을 못 견뎌하는 거죠. 근데 따져보면요 사기업 처음 들어가잖아요. 인턴 같은 거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치열해. 우리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뭐 내라 그러고 복사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지만 사실 사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학력이나 스펙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도 말단 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하던 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도 파악하는데 6개월도 넘게 걸려요. 제가 원래 잘하던 일을 회사 가서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제 일을 잘 몰라요. 그래도 시스템이나 어떤 걸 봐야 되니까 6개월 정도는 막 버벅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신입사원을 받아서 제가 교육을 시켜보는데 정말 시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방치하고 이러니까 나 그냥 방치되나 그러고 나가고 큰 회사 같으면 어떤 시스템들로 착착착 움직이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동기끼리 경쟁하고 이러니까. 그나마 공무원은 그런 것들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동기끼리 경쟁해서 뭐 승진한다거나. 일반 회사 가면 진급 때마다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진짜 열받거든요. 그때 많이 그만둬요. 저도 사실은 그때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나이가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일이 있으면 그걸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공무원 쪽이다. 그리고 지금 세대들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는 세대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공무원 시험 이렇게 전반적인 지식이나 이쪽에 활동하다 보면 이 작은 것에, 굉장히 작은 것에 실망을 느끼시는 분도 많고요. 실증을 잘 느끼시는 분도 있고. 공부는 그래도 잘해요. 잘하는데 이거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 못 하시는 분이 왜 공무원을 갔는지 이해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됐는데 왜 서울에 있는 집을 못 사요? 서울에 있는 집 10억이 넘는데 어떻게 사요? 대기업 직원들도 사기 힘들어요. 왜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외제차 못 굴려요?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집에 뭐 건물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온대요. 그런데 공무원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뭔가 좀 개혁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이란 거를 말단 직원이 가서 개혁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사혁신에서 온갖 거 다 내고 있죠. 법으로 다 제정하고 예전에 야근을 진짜 밥 먹듯이 거짓말 쳐갖고 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죠 그거? 남의 카드 찍을 때 공무원증 걷어가서 다 찍고 그 다음에 지문 찍을 때는 나갈 때 찍고 집에 갔다 와서 다시 찍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은 이 지문을 떠가지고 찍었어요. 지문을 떠서 실리콘으로. 최근 얘기예요. 이거는 심지어. 근데 이제는 한 번만 걸려도 원아웃이에요. 그냥 바로 아웃시키겠다 막 그렇게 지금 법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변경된다는 거는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 그러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시 원래부터도 승진이 그나마 시간대별로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왜 이렇게 민원인이 많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불면이 되는 거죠. 지금 합격 후 1년 내 퇴사가 1769명이라고 나온 거는 국가직 지방직이 보통 몇만 명 수준으로 뽑잖아요. 그러면 높은 비율이에요. 높은 비율이고 내가 만약 그런 당사자라고 하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뭐 점수가 낮다고 어딜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차피 운이 좋아서 합격해도 다니기가 쉽지 않다. 커뮤니티 가서 보세요. 뭐 군 지역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차 타고 1시간을 출퇴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 살던 분도 아닌데 잠깐 살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위장 전입 같은 거 해가지고 남의 자리를 뺏은 거라고요. 뺏었으면 잘 다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장 전입 문제도 사실은 지금은 이슈가 안 되지만 누군가 크게 터뜨리면요 공무원들 전수조사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경고는 제가 들으니까 평생 안 걸리는 분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자, 어떤 분들은 뭐 범죄 같은 거 저질렀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임용되신 분들 있어요. 그 조회도 안 나오거든요. 요즘은 조회가 잘 돼서 하는데 과거에 30년 전에 범죄가 그때 임용 결격 사유였는데 그대로 가서 퇴직이 됐는데 그 다시 취소시켜 버렸어요. 공무원 퇴직해서 퇴직금 하나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본인 금액에 얼마만 주게 돼 있거든요. 얼마만 일시불로 줘버리고 공무원 지위를 다 박탈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 뭐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갑자기 그 얘기로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쓴소리 라디오는 좀 깁니다. 자, 일단은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공무원이 돼야 될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하고 놀지 마시고 공무원들 민원 때 가서 한번 쳐다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긴 좀 그러면 한 시간, 2시간쯤 뭐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맨날 어떤 일 하냐고 인터넷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가서 보면 돼요. 뭐 계리직 같은 경우 뭐예요 맨날 물어보는데 아니 우체국도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이 어떻게 계리직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본인들의 부주예요. 왜 직업 탐방을 하지도 않고 그 직업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실무 수습을 좀 많이 시키는 것도 방안이에요. 실무 수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체험 인턴 이런 것도 국가기관에서도 좀 활용을 해서
경험을 좀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시는 분들은 굳이 공무원 시험 볼 필요가 없죠. 지금은 막연한 무슨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평생 안 잘리고 뭐 조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서 주워 들은 것들은 많으니까 그런 것만 했는데 내가 막상 그 부서에 가니까 아니다. 어떤 분은 엊그저께 그거 썼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부서도 아닌데 그만둘까요? 부서를 자기가 고를 수가 없어요. 위에서 정해주는 거죠. 그거 인사 담당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인사권이다 그냥. 다시 바꿔줄 수는 없다. 일단 명령이 내려갔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거기다 뭐 여기 지식인이 와서 그걸 물어본다 해서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인사권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공부하신 분이 더 그런 얘기하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떤 부서든 가서 내가 주어진 임무가 이거다. 공무원이다. 국가와 지자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누굴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면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적극 행정하면 승진도 빨리 시켜줍니다. 이제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늘공이라 그러죠. 늘 공무원. 그냥 어제도 그 사람, 내년도 그 사람, 15년째 그 사람인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 뭐하러 남의 자리 뺏어요. 남의 일자리 뺏고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나온다? 좋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남의 기회를 뺏지 않도록 공무원이 어떤 건지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민원이 없는 공무원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다 민원이 있어요. 상사가 뭐라고 안 하는 공무원도 없어요. 상사란 거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상사보다 더 무서운 누가 있어요? 국민과 주민이 있어요. 국민과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이거 그런데요? 저처럼 질문도 안 받고 댓글도 안 열어놓고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유튜버고 저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공무원인데 왜 민원에 답변을 안 해주냐 이런 거 이 사람 왜 자꾸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열려 있어서 해줘야 되겠다.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해결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적극성.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악성 민원이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서에 갔느냐 이 부서 평생 그 부서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만둔다고요? 다른 데 가면 또 그렇게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갔다 국가직 갔다 갔다 오신 분 그분은 왜 계속 만족을 못해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힘든 거지 공무원이라서 힘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기업 직원도 한 10% 그만둬요. 그분들은 자기가 만족하는 직업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튜버도 계속 유튜버 할 것 같아요? 금방 그만둡니다. 또 하다가 돈 안 되는구나 나가고 뭐 한다고 안 되고. 저는 그나마 지금 끈기 있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형편으로 볼 때는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미래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끈기 있게 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끈기가 없이 그냥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지금 채널 중에 없어진 것들 많죠. 더 이상 동영상 안 올라오는 것들. 자, 그런 경우에요. 잘 생각해요. 유튜브 하면 평생 잘 먹고 살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줍니다. 조금. 유튜브가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게 커. 결론은 그거예요. 남의 거 커 보이는 거 그거를 탐하지 말고 내 거에 만족하고 살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년 이내에 들어가셨으면 열정적으로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야근하고 이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야근은 시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업무 처리가 안 되니까 밤에 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시켜요 이런 분인데 누가 시켜요? 그것도 다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허가를 받아야 또 야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1년차가 어려워요. 2년차, 3년차 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는 거가 사람한테 가장 쉬운 거예요. 첫날부터 나는 앉아서 잘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자기랑 체질이 안 맞다 하시는 분은 애초에 시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잠깐만 하다 딴 데 갈게요. 이런 분들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